도시는 쉼없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과 차량의 흐름,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임대 안내문과 발길이 끊긴 대문들이 눈에 띕니다. 누군가의 시간은 멈춘 채 도시만 흘러가는 듯합니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7개의 광역시 중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지금 부산 곳곳엔 1만 채가 넘는 빈집이 있습니다. 과거 많은 유동인구로 활력이 넘치던 모습과 달리 현재 부산은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과 공실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부산의 빈집 문제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버려진 공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납니다. 그 안엔 또 다른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다시 이야기를 품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바로 부산 영도 봉산마을입니다. 부산 영도구 봉래산 아래 자리한 봉산마을. 바다 냄새가 스며들고 부산항이 한눈에 펼쳐지는 이곳은 한때 조선업 종사자들의 삶이 모여있던 주택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침체, 뉴타운 해제, 인구 유출이 이어지며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골목을 찾는 발길이 점차 줄었습니다. 늘어난 빈집 속에서 마을의 시간까지 멈춰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런 이곳에 2020년 작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부산시 영도구는 빈집을 최대 5년간 무상 임대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 임대를 넘어 입주자가 마을에 뿌리 내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버려져 있던 빈집들이 창작자들의 숨결을 품으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목금토 대표 성창현 씨의 공방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때 오랫동안 비어있던 이 빈집은 이제 사람이 떠난 집에서 다시 사람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요 마을에 빈집 죽게 살러 올래 프로젝트로 여기 봉산마을에 입주하게 된 도예작가 성창현이고요. 이 목금토는 도자기 공방으로 제가 활동도 하고 작업도 하고 수업을 조금 여기서 많이 하게 됐죠. 지금은 장애인 노인복지관, 장애인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공간에서 수업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집에 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붕은, 이 집은 지붕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었는데 지붕까지 바꾸고 이런 집도 좀 있고 했는데, 그런 이제 지원금을 받고 기본적인 뼈대 골조 수리를 하고, 그건 업체들이 와서 했죠. 근데 뭐 그 예산이 큰 돈이긴 하지만 저희들한테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이렇게 넉넉한 돈은 아니니, 이제 그 다음부터 뼈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가 자재를 구입해 와서 각자가 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 나무 들고 와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었지.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을 따로 들여가지고 공사를 또 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나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고 나서 같이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활동을 2020년도부터 쭉 지나게 된 거죠. 목금토 공방처럼 새 생명을 얻은 빈집은 봉산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 동구 초량 삼복도로에 자리한 이바구 캠프 역시 빈집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민박이 결합된 이 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한 숙박을 넘어 오래된 동네를 기록하고 사라져가던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바구 캠프는 2016년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완성된 거는 2016년 7월 정도에
완공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 운영은 지금 여기 이바오 캠프가 위치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량이라는 원도심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다시 재생할 방안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부산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을 빨리 시작한 도시이기도 했고 그 대상지가 삼북도로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초량도 부산의 원도심이고 원도심 관광이 또 주목을 받던 시기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관광객들이 원도심에 체류하면서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이바오 캠프가 숙박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성공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렵게 재탄생한 빈집이 다시 문을 닫고 또다시 빈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삽자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한 그걸 못 내기 때문에 공간 공사를 해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도 아주 제약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죠. 각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봉산마을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은 결국은 이제 빈집을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정비가 되고 이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익 모델이 돼야만이 빈집이 정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익 모델을 이제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정 정도 이제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은, 지금 봉산마을은 조금 성공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빈집을 행정에서 리모델링 해주고 이제 인테리어만, 그게 입주자들이 인테리어만 자기돈 조금 들여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한 5년 정도는 임대비를 내지 않고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는 거죠. 웹툰 작가가 들어와서 거기 작업 공간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도자를 만드는 사람이 공방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관이 협조를 좀 해주면은 좀 가능한 구조인 것 같고요. 우선은 딱 구축 건물이어서라기보다는 저희 위치 자체가 이제 삼북도로이다 보니까 건물 사이에 이제 뭐 계단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삼북도로가 이제 산에 바로 붙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벌레 같은 것도 운영하면서 엄청 많기도 했어서 숙박을 운영하면서는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빈집이 진정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가 되려면 지속 가능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너무 공간 자체를 너무 재밌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아무래도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하고 관계였던 것 같아요. 빈집이 구성이 되고 제가 살면서 한 1년, 2년은 말 그대로 눈치 주는 사람은 없는데 눈치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한 3년, 4년 되면서 이제 저도 좀 편해지고 어른들하고 인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고 어른들 알게 되고, 같은 또래 동료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마을에서 적응되는 과정, 제가 마을에 일을 하는 과정이 제가 느껴질 정도로 2023년도, 2년도, 3년도 그때쯤에 그게 좀 느껴지고 했었어요. 그 후로 이제 10년간 운영을 해오면서는 이제 마을 주민분들끼리 모일 수 있었던 그런 구심점이 된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 마을 안에서는. 이제 시설적으로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공간이 마을 사랑방, 마을 회관 역할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항상 이제 편하게 이용하시고 열려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을 했었었고, 앞에 이제 조명, 지금은 철거 중이라 이제 떼냈는데 조명이 설치돼 있어서 좀 마을 중심에 있으면서 마을을 그래도 좀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버려진 공간에서 지역과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이 많은 빈집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좀 필요한 거는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도시 문제라든지 빈집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봉산마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빈집 문제는 뭐 상당하거든요. 농촌 빈집 문제도 심각하고,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함께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리고 함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는 좀 딱딱한데 뭐 의식 변화를 위한 뭐 어떤 문화 저변 문화의 확대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자체마다 그 도시재생 기금이라는 게 이제 모여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나 파악되고 있는 빈집에 비해서 그 기금은 사실 엄청 적은 금액이죠. 더 뭔가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청년 창업 공간으로 좀 지원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청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단순하게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더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비용을 조금 더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형태의 추가 지원이 함께 붙으면 좋지 않을까. 결국 이제 주거 밀도를 낮추는 거죠. 빈집을 계속 철거를 해 나가는 거예요. 뭔가 약간의 어떤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빈집 생기면 무조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체육시설을 놓는다든지 마을 농장을 한다든지 어쨌든 비워내면서 약간의 필요한 기능을 엮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건물들의 좀 환경이 좋아지겠죠. 이게 이제 자꾸 비워내면은 마치 내 마당처럼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거주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아파트가 아닌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 이러면 그분들이 다시 이런 단독 주거지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 공간 구조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텅 비어있던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술가의 꿈이 자리 잡고 동네에 온기가 돌아오며 버려졌던 집은 새로운 삶을 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떠난 자리에서 또 다른 꿈이 자라는 도시. 희미했던 골목이 다시 밝아지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부산의 미래입니다.